실장님이랑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떨어졌어요. 멋있는데 지하철은 탈 수 있을 정도의 감도를 유지해보자. 이 현장에 쓰레기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작은 뿌듯함이라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장에서 퍼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뭔가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모인 건데, 심영준 감독님도 저랑 처음 만났고, 주영 씨도 그렇고, 양윤아 실장님도 그랬는데, 셋이 갑자기 일을 꾸며가지고 영화를 찍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게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 나한테. 자기는 심영준인데 사진 찍는 사람이다. 한번 만나고 싶어서.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좋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윤도현 형네 회사. 맞아요, 윤도현 씨. 예. 근데 이제 도현이 형이 이제 찍은 사진들을 쭉 봤죠. 아카이빙 봤는데, 되게 재밌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밴드, 4분, 5분 있었을 때 그 느낌 알잖아요. 이제 어떤 포즈나 아는데, 이 사진 너무 재밌다. 이거 누가 찍은 거냐 했더니, 김현성 실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찍으셨다 해서 이분 재밌다 해서 형이 또 이제 촬영 비하인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한국에 저도 와서 활동을 시작해야 되니까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오보이 화보도 한번 찍었었고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양윤아 실장님은 우리가 비건 페스티벌 때문에 한번 알게 됐나요? 그거 저도 거의 한 2016년 5월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건 페스티벌 하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패션 쪽에 있다가 NGO에서 활동을 3년 하는 동안 오보이를 너무 감명 깊게 본 거예요. 왜냐면 되게 패셔너블하고 멋있는데 이제 동물이랑 생태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꼭 오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다이렉트로 DM 같은 걸로 연락드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비건 패션 하는 사람이고 비건 페스티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데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양윤아 실장님이 그 비건 페스티벌을 이제 처음에 주도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행사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에 또 가보기도 했고, 어쨌든 비건 타이거라는 너무 좋은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쉬운 패션은 아니잖아요. 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는데 카라 동물영화제 거기에 온 걸 보고 제가 이제 말을 좀 걸었죠. 그래서 저 알고 지내고 싶다. 근데 저는 이미 오보이라는 매거진 알고 있었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모델 활동했을 때 실장님이랑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그때 떨어졌어요. 떨어졌대. 왜 그러셨어요? 비하인드 일할 때 얘기하려고 지금 풀어봤어요. 뭐였는데? 무슨 저도 촬영이었나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2명 중에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안 좋은 기억으로. 왜냐면 굉장히 이제 핫하셨던 포토그래퍼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미팅 한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와, 그 얘기를 왜 아직까지 안 하다 오늘 갑자기. 오늘 하려고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내가 이날을 기다려. 이 반응을 기다리려고. 어쨌든 나는 주영 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는 없었지만 너무 멋있게 생긴 사람이 동물영화제에서 뭔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환경이나 동물권에 관심도 많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용기 있게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잘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 왜 그냥 막 촬영도 하고 그냥 이 작은 카메라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카메라로 그때 우리 촬영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촬영도 하고 동네 막 이렇게 산책하면서 개인 사진도 막 찍고 하다가 오보이 화보도 찍고. 오보이가 사실 그 만든 이유는
직접 일은 못하지만 인식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오보이를 만드는 건데 15년 동안 만들어 오면서 계속 마음 한쪽이 되게 무거웠어요,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언셀프를 시작한 거거든요. 언셀프를 통해서 직접 어떤 뭐 수익금이 생기거나 행사를 통해서 뭔가 직접 동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이제 두 번째 언셀프에 세 분이 다 셀러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셋이 서로 인사하고 막 쿵짝쿵짝 하더니 갑자기 뭐 영화를 찍는다 뭐 하더니 막 의상 담당하고 막 그래서 이건 나도 뭔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형준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숟가락 얹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뭐 저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이제 실천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녕 할부지라는 푸바오가 그 중국으로 반환되기까지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영화가 있는데 안녕 할부지 찍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쓰레기를 좀 줄이자. 드라마 뭐 예능도 그렇고 뭐 마시지도 않은 뭐 워터버틀부터 진짜 뭐 도시락 쓰레기부터 음식물 쓰레기부터 연출팀들이 그거 다 뭐 집에 싸가기도 하고 막 처리하는 데만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요. 네, 그리고 이번 현장이 그 두 번째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막을 수는 없지만 좀 줄이자. 우리가 특히 그 핫팩이 또 나중에 그 하루 그냥 뜨겁게 타고 나서 그거 핫팩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이제 모르잖아요. 또 이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다 막 철가루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그 핫팩이 제공되지 않는다. 보통 촬영장에 핫팩은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각자 필요하에 이제 지참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겠다. 물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워터저그에다가 연출팀이 가지고 오면 이제 그 배우나 스태프분들은 거기서 이제 따라서 맛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가 시작됐는지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 왜 이런 영화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냥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언젠가는 이제 환경에 대한 뭔가 좀 작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좀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린피스 측하고는 제가 한 3년 전인가? 근데 같이 이제 환경 캠페인을 같이 조인하게 되면서 후쿠시마 이제 원전수 이제 방류 반대 캠페인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뮤직비디오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날치라는 밴드하고 이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하고 같이 이제 그린피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반대 캠페인을 같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피스의 그 레인보우 워리어라는 그 상징적인 배가 있죠. 부산에 되게 오랫동안 정박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원래는 대만부터 부산부터 인천까지 코스였는데 지금 날씨 때문에 스케줄이 조율이 좀 안 돼서 저는 부득이하게 이제 대만에서 출발을 못하고 부산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배 탄 김에 제가 여기서 영화를 찍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셀럽분들이 많이 타셨던 배예요. 그 배우분들을 이제 집중해서 촬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거기에 안에 있는 스태프들, 크루들하고 그 그린피스 크루들이 출연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들하고 내가 약간 다큐 영화 느낌으로 한번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영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후지필름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전주영화제 영화 같이 찍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그러면은 토픽은 어떤 토픽? 맘대로 하셔라.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쪽 괜찮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또 네, 환경 아니, 이야기 회사 괜찮다. 안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거죠, 딱.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영화를 합쳐보자.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한테도 이제 말씀드리고 해서 이게 한 영화가 탄생하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김푸름이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안녕 할부지 통해서 만났고 이 친구를 이제 섭외를 했고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그린피스 배에 타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파트 2를 이제 촬영을 앞두고 나서 이제 파트 1을 가진 그 촬영 분량을 편집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생각하는데 그때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같이 그 마켓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 우연히 또, 네, 소개를, 네, 편집장님 통해서 받게 돼서, 너무 좋았죠. 사실, 뭐, 배우님 나오는 영화, 출연하신 영화나 드라마는 거의 다 봤고, 너무나 개성이 있고, 아마 감독들이면 되게 작업해보고 싶은, 그쵸. 네, 아마 배우 아닐까 싶었는데, 또 현장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원래는 카메오 같이 출연을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나는 그렇게 네. 알았었거든? 약간 이미 그냥. 어떤 맞아요. 음. 다른, 게 네. 있었는데 뭐 다른 틀이 변수가 있었는데, 생기면서 이제 네. 제가 갑자기 주인공으로. 급부상했죠. 갑자기 콘트라베이스를 메고 막. 갑자기 끌려 들어왔죠. 네, 엄청 고생하셨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의상을 이 특이한 캐릭터의 외계에서 온 이제 캐릭터인데 이 친구를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같이 마켓했던 그 비건 타이거라는 브랜드 아시냐? 알죠. 근데 혹시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 해서 이제 비건 타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비건 타이거란 브랜드가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 뭔가 계획에 이렇게 딱 네, 짜여져 있었던 것처럼 네,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딱딱 잘 틀이 맞았던 것 같고. 그게 나는 내가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일이 이렇게 돼가는 모습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를 같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도 마련한 것도 네.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었고, 또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대충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이따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 비건 타이거라는 브랜드, 나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내가 계속 비건 타이거 얘기만 하면 자꾸 농담처럼 되지만 아주 쉽지는 않은 브랜드란 말이야. 대중적이진 않은 브랜드야. 네. 그런데 이것도 비건 타이거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평범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이걸 왜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때 선물을 줘가지고 너무나 잘 쓰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없어, 사실. 상당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과감하고 펑키하고 뭔가 그런 막 락앤롤이잖아, 진짜 브랜드 자체가. 그래 조금 더 쉬운 쪽의 라인 뭐 이런 거를 뭐 좀 푼다던가 그런 기획이나 아니면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것도 비건 타이거인데 이것도 그렇지. 꽤 대중적이지 않나요? 요즘에 그렇죠. 많이 요즘 안에 나온 거 치고는 이 안에 티셔츠도 꽤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근데 예. 여기 비건 타이거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그 장점, 메리트 중에 하나는 소재가 너무 좋아요. 이 티셔츠도 그냥 일반, 그러니까 그런 티셔츠가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이 안감, 이렇게 주머니 손 놨을 때 이런 안감의 뭔가 디테일 같은 것들이 진짜 그냥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나 이런 거 선택을, 이것도 한지 가죽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걸 되게 고수하신다는 게 저는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브랜드를 풀어가고 있나요? 이제 처음에 조금 이제 평범한 아이템을 안 만들었던 거는 이 세상에 너무 패션 브랜드가 많으니까, 그래서 굳이 평범한 브랜드 내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사람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진짜 비건 패션 내가 만든 이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동물 학대로 많이 그 패션 산업에서 동물 착취로 많이 점철되는 아이템 위주로 먼저 보여줘야겠다. 그러니까 뭐 펄, 뭐 가죽, 그리고 뭐 실크 하면은 그냥 뭐 실크 프린트 얹어가지고 프린트에 막 메시지 넣어가지고 그런 강력한 아이템들이 거의 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한 3, 4년, 4, 5년은 계속 그렇게 이제 유지하다가 브랜드를 조금씩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니 나는 평범한 옷도 비건 타이거 거 입고 싶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런 피드백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받았거든요. 난 너무 좋아하는데 입기 약간 쑥스럽다. 다 나만 쳐다보고 있다.
약간 매일매일 입고 싶은데 약간 너무 부끄럽다. 그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혹시. 네, 약간 이제 너무 주목받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멋있는데? 너무 이제 나도 이제 맞네. 네,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거 입고 막 어디 행사장 가고 어디 중요한 약속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입고 지하철 탈 수 있을 정도의 멋있는데 지하철은 탈 수 있을 정도의 감도를 유지해 보자 해가지고 요즘에 약간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어쨌든 그런 기존에 되게 과감하고 펑키한 라인도 유지는 하실 거예요? 네, 조금 이제 그거를 원래는 옛날에 그게 한 80% 정도 됐는데 이제 그거를 한 20, 30%로 하고 사람들을 속에 스며드는 아이템을 한 7, 80%로 늘리려고요. 이렇게 안에 부드러운 티처럼. 부드러워. 네. 아니, 되게 옷이 재밌어요. 네. 더 컬러풀하고 오늘 과감하고. 치마도 오늘 비건 타입 걸로 입고 왔는데 다 네. 이제 이런 라인으로 많이. 약간 이제 2025년 주제가 이제 더 웨이브여가지고 막 이런 해파리 같은 그런 요 정도 나오고 근데 해파리 약간 이런 쉐입 물결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치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를 디자인한 거 아직 출시 전. 네, 제 뮤즈잖아요 이제 뮤즈로 등극해서 너무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옷을 입는 것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게 네. 저건 완전 찰떡이다. 그 네. 줄무늬 네, 맞아요. 팔 긴 거, 그 그 니트, 선물했잖아. 니트. 네. 그 행사장에서 왜 네, 네. 입고 다녔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정말 찰떡이다라고 느꼈어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잘 만난 네.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 재밌는 작업도 나중에 같이 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현장에서 그 옷을 보고 그 콘트라베이스 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거는 완전히 그냥 이 영화 때문에 영화 각본을 읽고 옷을 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나는 받았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던 옷으로 스타일링하고 조금 이제 리폼은 하긴 했는데 저도 이 시나리오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없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상의 제목을 이제 정했어요. 막 플라스틱 에일리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막 그 대본을 읽고 또 조 감독님한테 이거 어디서 촬영하는지 또 장소 느낌도 한번 받아서 약간 이런 컬러감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이 같이 붙는 씬이 있으면 서로 또 좀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컬러감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행성의 사람이 아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다른 질감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근데 진짜 운명처럼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매치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도 진짜 피팅할 때도 재밌었는데 그 현장 사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현장에. 그래서 그런 주영 씨가 어쨌든 내가 이제 포스터 촬영하면서 영화 촬영장에서 봤잖아요. 재개발지구? 뭐 이런 데도 완전히 그냥 딱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트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서 그 모습들이 다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편집이 더 기대되는데 주영 씨가 어쨌든 나는 그런 뭔가 그 설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황당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하지만 외계인이 어쨌든 내려온 거잖아요, 지구에. 그런 영화를 찍으면서 느끼는 게 되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주영 씨가. 지금 이제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굉장히 지구와 편리하긴 하지만 지구와 인간한테는 사실 되게 해로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서 이제는 막 정말 뭐 쓰레기산 같은 것도 생기고 막 저희가 그 재활용센터 가보셨지만 진짜 정말 플라스틱들이 계속 들어오고 막 정말 산같이 막 쌓여있는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걸 이제 미디어에서도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영화 속 주영이가 느끼는 감정을 저도 비슷하게 이제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되게 편한 이게 너무 아이러니잖아요. 나한테 너무 편리함을 주는데 이게 이렇게 지구를 죽여가고 있다는 게 이게 슬프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걸 또 내가 쓰고 있어. 막 그러니까 이런 뭔가 모순과 이런 혼란스러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은데 성격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또 죄책감을 느끼면서 쓰고
막 그냥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이 주영이 입장에서, 외계인 주영이 입장에서는 또 내 식량이고 이게 너무 필수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랬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차라리 이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런 외계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가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저의 평상시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런 프로젝트가 꼭 사람들을 이게 심각하니까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흥미롭고 멋있는 프로젝트를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공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나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약간 환경이나 동물권 관련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 같은? 이 제목 나왔어요, 진짜? 제목은 아직도? 아니요, 정했습니다. 저기서? 네. 뭐야?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거 바뀌면 안 되는데, 그럼? 영화 제목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마지막은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클리어? 네. 아, 기존 제목들을 제가 이제 편집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를 막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클리어가 주는 그 이중적 의미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있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계속 등장하는 그 플라스틱 보틀이 또 클리어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세 가지 의미를 담았을 때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워딩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거의 꽂혀서 한 90% 가겠다 싶었는데 문득 클리어가 떠올라서 클리어다.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은데요? 괜찮네. 그래서 이제 클리어로 가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 이제 하시면서 이제 제가 그냥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촬영 현장 같은 경우에 정말 열악해요. 열악하죠. 너무 열악하고 그 촬영을 해야 된다는 다른 이제 제일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좀 더 쌓이고 막 약간 그런 열악한 환경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뭐 이한희 선배님이나 유준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식판을 가지고 다니세요. 숟가락도 본인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왜냐면 다 일회용이거든요. 식판을, 본인 도시락 식판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배워서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저도 또 피곤할 땐 또 못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막 그 컨디션이 이제 조금 그래도 촬영이 좀 널널하고 이제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하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실내 촬영만 있는 경우는 또 그게 가능하지만 막 야외 촬영이 많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 저도 항상 보면 촬영하면서 아, 이 촬영장 쓰레기들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적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장도 이제 그 52시간, 그 주 52시간 동안만 일할 수 있다는 법이 정해진 지가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계속 막 24시간, 막 뭐 30몇 시간을 그냥 내리 촬영을 정말 하고 막 극단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스태프분들이 막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게 생긴 건데, 그것처럼 저는 환경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것들에 포커싱이 더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못 쓰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잘 자리가 잡고 나면 또 환경도 어떤 법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그런 기대를 또 가져보기도 해요.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되게 작았지만 그래도 각자의 분야에서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들도 처음 경험하시는 걸 거고 네, 플라스틱 자체가 아니 쓰레기 자체가 안 나왔어요. 저희 해봤자 자기가 마신 음료 캔 정도 다 집에 싸갖고 가라고 했거든요. 각자의 이제 가정에서 버리고. 그래서 조감독들이 되게 편리해했죠. 네,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근데 물론 이 시스템이 다른 분들의 이제 현장에 적용될 거라고는 이건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이 작은 영화는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좀
스킬이 있는 현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아마 한 번쯤은 이제 이분들이 이 현장에서 좀 인식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았나, 혹은 쓰레기한테 눈길이 가지 않았는데 이 현장은 쓰레기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작은 뿌듯함이라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들의 현장에서 조금씩 이게 네, 퍼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직접 관련 있는 그런 뭐 현장이나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분들도 현장에 또 돌아가서 더 뭔가 자신의 메시지를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